자, 그럼 수업 개요에 이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입니다. 벡터, 영어로는 VCTOR,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벡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그냥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 3, 10 또는 파이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냥 이거 하나하나 존재하는 걸 가지고 그냥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죠. 근데 벡터는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줄이나 또는 한 줄 아래로 한 줄이나 또는 수평 방향으로 한 줄 거기에다가 담아서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자면 벡터가 이런 게 있겠죠. 벡터 어떤 벡터 A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데이터를 1, 2 그죠? 이렇게 1하고 2 두 개를 모아놓은 걸 가지고 벡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예를 들어서 B를 3, 1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를 두 개를 담아 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벡터의 성분의 수가 2라고 할 수 있죠. 2. 자, 또는 벡터가 우리가 C가 있다고 치면요. C는 1, 마이너스 1, 3 이렇게 3개짜리도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이 벡터가 데이터가요 100만 개짜리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공부할 때 손으로 풀 수 있는 거는 한 이 정도 수준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해석을 할 때는 벡터 크기가 이 데이터의 개수가 100만 개, 수백만 개 가는 문제도 풀게 됩니다. 그런 건 이제 손으로 못 푸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통한 연산으로 진행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 벡터를 표기할 때 이런 숫자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쓸 때는 상관없는데 변수를 그냥 여기서는 그냥 A, A는 1, B는 3, C는 10, 그 다음에 D는 파이 이렇게 해서 A, B, C, D를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근데 벡터를 표기할 때는요, 이거를 그냥 쓰지 않고 이거를 이와 같이 볼드체로 씁니다. 볼드체로. 그래서 쓸 때는 쉽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표시하고 넘어가죠.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볼드체처럼 보이게 하고요. 꼭 타이핑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드체로 해야 됩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해서 이 ABC가 벡터인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냥 여기서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줄에 담아 놓은 것을 벡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행벡터 그리고 열벡터가 있습니다. 행벡터는 뭘 의미하냐면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A라는 벡터가 있으면 자, A1은 그냥 숫자입니다. 스칼라입니다. 첫 번째 성분이라는 뜻이고 A2 그래서 A3 해서 AN까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행벡터는요, 이처럼 데이터를 가로로 이렇게 나열한 걸 가지고 이렇게 나열한 방식을 우리가 행벡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벡터는 뭐냐? 열벡터는 우리가 B라고 한번 써봅시다. B. 이 벡터라는 표시입니다. 이 열벡터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로 방향으로 쓰게 되면 B1, B2, B3, B4, 땅땅땅, BN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걸 가지고 열벡터로 갑니다. 그래서 요걸 행벡터, 요걸 열벡터로 갑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row라고 해요. 이걸 row라고 하고, 우리 컬럼 원래 기둥이죠. 기둥은 세로 방향으로 상하 방향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컬럼 벡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자, 여기 있는데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쓰다 보면 노트를 쓰는데, 아니면 뭐 어디 워드를 가지고 뭔가를 치는데, 이거 B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쓸 때 되게 불편하죠. 그죠? 불편해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B라는 거는 원래 열 벡터로 정의가 되는데, B에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이걸 여기 첨자로 T를 붙입니다. T를 붙여요. 요거 하면은 이걸 뭐냐면 행 벡터를, 열 벡터죠. 열 벡터를 열과 행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B를 이거라고 할 때 B 트랜스포즈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B1, B2 해서 BN 이렇게 됩니다. 만약 A가 이렇게 주었을 때, 그러면 A 트랜스포즈는 뭐겠어요? A 트랜스포즈 이거는 A1, A2, AN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트랜스포즈라고 이렇게 합니다. 트랜스포즈. 그래서 이렇게 B를 나타낼 때 이야기한 것처럼 B는 원래 열 벡터인데, 이거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쓰면 그냥 우리가 워드에서 한 줄로 쓸 수가 있죠. 그죠? B의 트랜스포즈가 이렇게 행 벡터라고 하면 원래 B는 열 벡터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트랜스포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뭐 지금까지 어려운 거 전혀 없죠? 내가 여기 내용에 쓴 건 뭐예요? 숫자 몇 개하고 그냥 ABC 몇 개밖에 없죠? 그래서 벡터가 어려운 게 없고요. 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벡터로 우리가 연산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1학기 때는 무지 힘들었죠. 미분, 적분 막 힘들었는데 여기서 2학기 때는요, 이러한 숫자하고 문자에다가 뭘 하냐면 덧셈을 해요. 수준이 확 떨어졌어요. 그죠? 뺄셈을 해요. 덧셈이나 뺄셈이나 같은 수준이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하라는데 스칼라배예요. 스칼라배는 그냥 몇 배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았는데 굳이 벡터 가지고 하는 내용들이 덧셈, 뺄셈, 스칼라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벡터의 덧셈은 어떻게 할까? 뺄셈은 어떻게 할까? 그죠? 그 내용인데, 요거는요, 우리 1학기 때 교재 챕터 3.2입니다. 챕터.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쉬울 겁니다. 자, 벡터에서 서로 대응하는 성분끼리 덧셈과 뺄셈을 한다. 즉 뭐냐 하면 벡터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자, 앞으로 잠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벡터 A를 구성하는 성분의 개수가 몇 개죠? 성분의 수 이게 2개죠? 2개. 성분의 수가 2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벡터를 구성하는 성분의 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차원이라고 합니다. 차원. 그래서 이 A는 2차원 벡터고요. B도 2차원 벡터고요. C는 뭐가 돼요? 요거는 3차원 벡터가 되죠. 그럼 요거는 A는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는 A는 요거는 N차원이죠. N개까지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B도 마찬가지 N차원이에요. 자, 이처럼 벡터에서 그 성분의 수를 차원이라고 하는데 덧셈과 뺄셈이 되려고 하면 두 벡터의 뭐가 같아야 된다? 차원이 같아야 된다. 이 조건이 만족해야 덧셈 뺄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간단하죠.
1, 2라는 열 벡터가 있고 더하기 3, 4라는 열 벡터가 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벡터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두 개 더하는 거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뭐 두 개의 벡터를 더했을 때 뺐을 때 가장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죠. 그냥 대응하는 성분들끼리 덧셈을 하는 거죠. 더하기니까 이건 뭐가 돼요? 4, 6이 되죠. 이렇게 돼요. 빼기 하면 어떻게 돼요? 빼기 하면 여기서 우리가 빼주면 자 그냥 1, 2 빼기 3, 4 하면 그냥 그대로 성분끼리 빼주면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죠. 네. 이게 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1, 2라는 벡터하고 더하기 3, 4, 5를 이거는 덧셈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두 벡터의 차원이 같아야 되는데 요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계산 불가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스칼라베라는 게 있어요. 스칼라베. 요거는 벡터의 모든 성분의 같은 수를 곱하는 겁니다. 같은 거. 자, 예를 들자면 3 자, 1, 2라는 열 벡터에 앞에다가 3을 곱하면 이거는 뭐가 돼요? 이거는 각각의 성분을 다 곱해주는 겁니다. 3, 6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스칼라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 2, 두 개의 성분을 가진 거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 스칼라베를 해주면 이렇게 돼요. 자, 서로 다른 차원의 벡터끼리는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없다. 예, 아까 이야기했죠. 예, 계산 불가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덧셈과 뺄셈 스칼라베 어려울 내용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책 챕터 3-2에 보면 그럼 이게 이러한 벡터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스칼라베가 어떻게 활용되는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요즘은 인공지능 워낙 발전해서 어떤 것까지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소설을 또는 뭐 에세이를 아니면 다른 신문 기사를 다 워드로 쳐가지고 그 인공지능한테 입력을 하면 그 인공지능이 그걸 쭉 처리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여러분들이 입력한 그 내용들의 글의 양식이 무엇인지 그게 소설인지 아니면 뭐 보고서인지 또는 뭐 신문 기사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해냅니다. 그런 기능까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 번역기 있잖아요. 그 번역기를 우리가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한글로 넣으면 영어로 영작이 되어서 나오고 영어를 넣으면 한글로 번역이 돼서 나오죠. 그런 것들을 다 컴퓨터가 이해를 해야 돼요. 컴퓨터가 이해하려면 컴퓨터는 그 0과 1만 이진법으로 모든 계산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를 마치 벡터처럼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우리 여기 챕터 3-2에 보면 125페이지에 나오는데 요게 word to vec이라는 그러한 개념들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어디에 나왔던 거냐 하면 2013년도에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에 나오는 건데요. word to vec이에요. 단어를 to 그냥 우리 전치사 to입니다. to vec 벡터로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개념을 이 2013년에 구글에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단어를 나열한 다음에 이거를 벡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을 이용하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쓰고 있는 그냥 일상적인 단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덧셈, 뺄셈, 스칼라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산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입력한
그 문장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그죠? 그런 자연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까지 우리가 더 개발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지금은 아주 단순한 걸 배우지만 이거를 배워서 앞으로 활용할 때는 금방 설명한 이런 것까지 바로 이 개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주고요. 다음, 자, 유향성분. 오늘 한 내용 중에 제일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죠? 유향성분. 향기가 있는 성분이 아니라 향이라는 건 방향을 말합니다. 방향이 있는 성분. 그래서 directed segment. segment는 뭐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 direct는 방향이란 거죠. 그래서 이 벡터를 그러면 앞에서 1, 2라는 벡터를 내가 썼는데 그 벡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시화를 하면 좋을까? 그죠? 그래서 벡터를 가시화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좋을 건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그냥 수식을 우리가 뭐 직선의 방정식이나 또는 변수 3개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평면의 방정식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처럼 벡터도 그림으로 표현하면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어진 벡터를 이 유향성분 directed segment 방향을 가진 길이기 때문에 화살표예요. 결국은 화살표로 나타내면 이해가 쉬워지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벡터의 유향성분 그래서 벡터를 화살표로 표시하면 이해가 쉬워진다. 이거는 여러분들 벌써 많이 썼던 내용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자면 지금 바로 이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 한번 A가 이번 이렇게 써볼게요. 1,2다. 1,2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1,2니까 2차원이죠. 2차원이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2차원으로 그래요. 첫 번째 성분이 1이니까 첫 번째 방향으로 1이고 여기 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으로 2니까 두 번째 성분의 방향 2예요.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A라는 벡터는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벡터를 나타내면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이 점.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1,2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A가 1,2다. 이렇게 나타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똑같이 나타낼 수가 있죠. 이것도 나타내면 좀 삐뚤데요. 자, 첫 번째 성분으로는 몇 칸이에요? 4칸이죠. 하나, 둘, 셋, 4칸.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으로는 하나, 둘, 셋. 이 점이죠. 그러면 이 벡터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A가 돼요. 그죠? A가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4칸이고요. 이게 3칸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거 벡터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벡터의 길이는 이렇게 씁니다. 그 벡터 앞에다가 이렇게 길이를 나타내는 수직 바를 그어요. 그럼 이거 크기예요. 이거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4칸 옆으로 가고 3칸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의하면 3제곱 더하기 4제곱은 이거 제곱이죠. 그죠? 3, 9, 4, 4, 16에서 25가 되니까 이거는 크기가 얼마가 돼요? 5가 되죠.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는 5가 돼요. 이게 벡터의 크기예요. 벡터의 길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유형 성분을 쓰게 되면요.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자, A가 1,2였을 때, 자, 그러면 B를, 자, A가 이거였을 때요. 자, 그럼 색깔을 한번 딴 걸로 바꿔서 해볼게요.
EA는 어떻게 되겠어요? EA. 요거는 스칼라베 하는 거죠. 스칼라베 하는 거니까 2a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요? 각 성분을 다 2배 해주니까 2하고 4가 되죠. 그래서 2하고 4가 되면 사실 요거는 길이가 2배가 늡니다. 이렇게. 요게 여기가 a고 여기는 2a가 됩니다. 맞죠? 이렇게 돼요. 만약에 3a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길이가 3배 늘어요. 방향은 안 바뀝니다. 방향은 그대로인데 길이만 늘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벡터에다가 크기만 바꾸는 스칼라베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a는 뭐가 될 건가? 마이너스 a. 이거는 스칼라베를 마이너스 1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죠. 유향성분으로 나타낸 벡터에서 마이너스라는 건요 180도 돌아가서 반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해보면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게 됩니다. 이게 반대로 오는 이게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스칼라베라는 거는 그 벡터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크기만 스칼라베를 해주는구나. 마이너스를 곱한다는 거는 그 벡터의 크기가 그 스칼라 곱하는 거에 크기대로 반대 방향으로 길어지거나 짧아지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벡터가 두 개가 있을 때 벡터의 연산을 한번 봅시다. A가 1이고요. B가 3이에요. 두 개 다 성분이 두 개니까 2차원이고요. 두 개를 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크기가 같기 때문에. 더하면 각각 성분끼리 더하니까 A 더하기 B는 4,3이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성분으로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유향성분으로 나타내면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워진다고 하는데 한번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조금 색깔을 다른 걸로 바꾸고요. 자, 일단 한번 그려봅시다. 자, A가 1,2입니다. A가 1,2예요. A가 1,2. 1,2면 자, 여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정도 됐고 여기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정도 봅시다. A가 1,2니까 이쪽으로 세로로 한 칸, 위로 두 칸이죠. 이 점이죠. 이게 A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으면 이 점에서부터 이게 A입니다. 그죠? 자, B는 뭐예요? 3,1이죠. 3,1이니까 세로로 3칸, 그리고 이쪽으로 한 칸입니다. 여기가 B입니다. 그죠? 여기가, 그래서 이게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를 했더니 4,3이에요. 그래서 4,3을 한번 그려보면 4,3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 점이죠. 이 점이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예. 그래서 그려보면 이 점이 됩니다. 요게 A 더하기 B가 됩니다. 자, 근데 A 더하기 B는요, 우리가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요게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냐면, 자,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할 때는요, 한 벡터를 그대로 평행이동시킵니다. 자, A는 여기 있고요. 자, 원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A는 그대로 있고 여기다 B를 더하니까 B를 그대로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 하면 B의 시작점을 A의 끝점으로 옮겨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고요. 그리고 그대로 B를 그립니다. 옆으로 3칸, 위로 1칸. 그러면 여기 딱 오죠. 그래서 오는 점이 여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A하고 B로 만든 그 평행사변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2변, 2변, 그리고 이걸로 된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고, A하고 더하기 B를 했다는 거는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나타내는 벡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하고 B를 더한다는 거는 가시화를 해보면 A하고 B로 만들어진 평행 사변형의 대각선이 되는 거고요. 또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A하고 B를 더한다는 거는 A 벡터에다가 B 벡터의 시작점을 A 벡터의 끝점에다 갖다 놓고 그리면 요 끝점이 바로 두 개가 더한 것의 결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A 더하기 B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가 이럴 때 빼기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빼기요. 자, A 마이너스 B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1,2에다가 빼기 뭡니까? 이거는 3,1이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1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예. 자, 요건 어떻게 되냐면 A는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죠. B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B가 이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B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는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요. 우리가 더하기로 해보면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B 벡터를 한번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B 벡터는 B가 3,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죠. 옆으로 3칸 가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3칸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칸 가는 거고 밑으로도 좀 내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자, 하나, 둘, 3칸 갔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이 점이네요. 그죠? 자, 3, 1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요게 마이너스 B입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사실 뭐하고 같나 하면 A와 그리고 마이너스 B를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요 두 개가 이루는 요 두 A와 마이너스 B로 만든 평행 사변형의 대각선이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해보면 요게 어떻게 되냐면 요 점 정도가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그려보면 요 벡터입니다. 요 벡터. 그래서 요 벡터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A와 마이너스 B로 이루어진 평행 사변형의 대각선이에요. 그래서 요게 바로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점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는 A의 끝점에다가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입니다. 요거에 시작점을 갖다 놓으면 이 점으로 오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 A-B는 어떻게 하냐면요. A-B는 어떻게 하냐면 B의 끝점이죠. 끝점에서 A 끝점으로 가는 이 벡터입니다. 이거하고 같아요. 자, 이게 바로 A-B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B를 한다는 거는 뒤에서 빼는 벡터의 끝점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끝점으로 가는 벡터를 그리면 돼요. 그래서 요거하고 크기도 같고요. 그리고 방향도 같습니다. 단지 위치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벡터는 그게 상관없습니다.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벡터를 어떻게 가시화하느냐, 유황성분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개념이에요. 마지막 개념.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을, 이 선형대수학을 잘 하냐 못하냐를 결정하는 내용이에요. 앞에 것까지는 그냥 누구나 다 들으면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적, inner product 또는 스칼라곱,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연산입니다. 벡터의 연산이에요. 근데 이 연산은 뭐냐면 벡터에서요, 서로 대응하는 성분끼리 곱해요. 그리고 그거를 모두 더한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적이라는 거예요. 미분, 적분보다 훨씬 쉽죠. 왜요? 곱해서 더하면 돼요. 그죠? 곱해서 더하면 돼요. 자, 책에 예가 하나 있는데요. 책에 예가 있는데 한번 보면, 예를 한번 보면 A가 1, 2, 3이고요. 그 다음에 B가 4, 5, 6입니다. 맞죠? 그러면 내적뿐만 아니라 한번 더하기를 볼게요. A 더하기 B는 뭐예요? A 더하기 B는 이거는 그냥 5, 7, 9죠? 됐어요. 쉬워요. 뺄셈은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B는 뺄셈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또는 이걸 적을 때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3으로 뽑아내고 1, 1, 1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내적은 뭐냐? 내적을 일단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을 쓸 때 여기 중앙에다가 조금 굵은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각각의 대응하는 성분끼리 곱합니다. 자, 그래서 해볼게요. A product, inner product B는 대응하는 성분끼리 곱해요. 1 곱하기 4. 대응하는 성분끼리 곱합니다. 2 곱하기 5. 그 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6입니다. 해보면 4, 2, 5, 10, 3, 6에 18.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28에 32가 되죠. 그래서 A inner product B 하면 32라는 그냥 스칼라가 나옵니다. 스칼라 값이 나와요. 그래서 벡터와 벡터의 내적을 하게 되면 그냥 스칼라가 됩니다. 그리고 덧셈과 뺄셈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차원의 벡터끼리는 내적을 계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대응하는 성분끼리 곱해야 되는데 이 대응하는 성분의 수가 다르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 줄 게 뭐냐면 요 표시를 A inner product B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transpose B를 쓸 수 있어요. A transpose B. 이게 뭐냐면 A transpose는 아까 이야기했었죠. 뭐였어요? A transpose B. A가 이거라고 하면 A transpose B는 뭐예요? A transpose B는 이거는 1, 2, 3이 되죠. 자, 그러면 이게 A transpose니까 1, 2, 3이에요. 그러면 이걸 적어보면 이건 1, 2, 3이고 B는 뭐였어요? 4, 5, 6이라는 거네요. 요 표시대로 적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건 뭐가 되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성분 요거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더하기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 요건 1, 4 더하기 2, 5 더하기 3, 6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32가 돼요.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 스칼라 곱은 두 벡터에 대응하는 성분끼리 곱해서 모두 더한 것이다. 요렇게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와서 선형대수학을 공부하려고 하면 이거는 A 트랜스포즈 B하고 같다는 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조금 기억할 만한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이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또 익히 알고 있어요. 교수님, 내적은 예전에 배울 때 이렇게 안 배웠던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들 예적 배울 때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A, 내적, B는 어떻게 배웠어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벡터 A가 있고 여기 벡터 이렇게 B가 있으면 요거 중간에 벡터들이 이루는 사이값을 세타라고 하면 A와 B의 내적의 정의는 이렇게 돼요. 길이 코사인 세타, 이 중간에 나온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요렇게 배웠을 겁니다. 요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게 뭐하고 같나 하면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A 트랜스포즈 B 이거와 같고요. 또 우리가 만약에 이 성분이 A1, A2라고 하고 이거를 B1, B2라고 하면 이건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A1 곱하기 B1 더하기 A2 곱하기 B2하고 같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A하고 B가 이처럼 3차원 공간상에 있는 AB로 주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 A, B의 내적을 구하고 그 사이값을 구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정의를 이렇게만 알고 있다고 칩시다. 정의를 이렇게만 알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A하고 B는 이렇게 주어졌는데 정의는 이렇게만 알고 있다. 정의를 이렇게만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멀쩡한 벡터를 길이를 따로 구하고 B의 길이도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공간상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사이각 세타를 구해 가지고 A 인너 프로덕트 B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벡터에서의 내적은 뭐라고요? 서로 대응하는 성분끼리 곱해서 그걸 다 더하면 그게 내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따가지고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설명을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요. 내적에 증명해 보면요. 이 내용 A 인너 프로덕트 B가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고 그 성분들의 곱의 덧셈으로 나타낸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코사인 제2법칙을 쓰게 되면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부분들을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요 관계를 알고 있으면 벡터가 이렇게 두어졌을 때 길이는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코사인 세타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요 벡터들이 어떻게 서로 각도를 이루고 있는지 그렇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 이게 제로가 나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하고 B의 내적이 제로가 나왔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A하고 B가 내적을 했더니 제로가 나왔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A하고 B하고 벡터가 어떻게 한다? 서로 직교한다. 90도다. 왜 그래요? A의 벡터의 크기, B의 벡터의 크기는 0이 아닐 테니까 이거는 0이 아닌데 코사인 세타가 0이 된다는 건 뭐예요? 두 개의 벡터가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 그려보면 이게 2분의 파이 즉 90도에서 코사인 세타는 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코사인 세타가 0 즉 세타가 뭐다? 90도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벡터의 내적이 제로다. 두 벡터의 내적이 제로다. 이거는 두 벡터가 이렇게 서로 직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조건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왔던 벡터의 내적
그리고 여기 나오는 벡터의 내적이 제로다가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직교한다. 90도다라는 이 내용들은 앞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